이번에는 배경 장면을 위한 흑백 썸네일을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배경을 위한 썸네일 방식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설명하려는 흑백 썸네일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컬러를 차후에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무척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고 작업 중에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시작할 때에는 하늘과 땅을 먼저 그리고서 멀리 원경에서부터 차근차근 긍정적으로 그려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피사체를 먼저 그려둔 뒤에 앞뒤로 원경과 근경을 더해가면서 깊이감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멀리 원경부터 근경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은 어떠한 환경에 메인이 되는 피사체를 둘 것인지가 좀 더 중요해지며, 메인 피사체를 놓을 자리를 미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하고, 공기원근법에 따른 깊이감이 너무 미세해서 그림의 컨트라스트가 약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메인 피사체를 먼저 그리는 방식은 메인 피사체를 좋은 자리에 먼저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려해가면서 진행해야 하고, 공기 원근에 따른 깊이감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그럼에도 계속 밝기를 조정해 주시는 등의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근경, 중경, 원경 모두 단색으로 작업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확인한 뒤에는 중간 색들로 양감이나 재질들을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백 썸네일 방식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입체감을 최소화하고 간략히 공기 원근의 깊이감만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빠른 방법도 있고, 디테일을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오래 걸리는 방법도 있고, 질감 외에도 텍스처나 사진 소스를 사용하거나 3D를 사용하거나 최근에는 AI를 활용하는 등등 목적이나 컨셉의 내용에 따라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방식은 너무 심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디테일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쯤에 해당하며, 마지막 네 번째에는 조금은 손쉽게 접근하는 방식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에서 한 개의 썸네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40분 정도로 현재는 빠른 배속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연습하시고 차후에 익숙해지시면 시간을 재면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도 않은데 너무 시간에 얽매이게 되면 작업이 너무 러프해져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정리된 작업물들이 나오게 되기 시작할 때 시간을 신경 쓰시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썸네일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단색으로 메인 피사체를 기준으로 원경과 근경 쪽을 반복해서 접근해 가면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소 거친 질감의 브러쉬로 각 원경과 중경, 근경에 질감을 덧입히면서 양감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장면 썸네일은 디자인적 형태감이나 빛과 그림자, 컨셉 등등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레이아웃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주요 피사체들로 향하는 시선들의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질감을 더한 뒤에 이제는 좀 더 작은 브러쉬로 좀 더 작은 크기들의 내용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레이어 창을 보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경, 중경, 원경 등등 각 요소들마다 레이어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레이어는 편한 방식으로 나누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썸네일 하나를 작업하는 데 필요한 레이어는 10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레이어가 너무 많게 되면 작업 중간중간에 필요한 레이어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썸네일은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아내는 작업이므로 가급적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작은 단위보다 더 작은 브러쉬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때에는 가급적 가장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디테일 작업들은 대체로 여기저기 조금씩의 터치들이 대부분인데 그때마다 해당 레이어를 찾아다니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 레이어에서만 작업을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썸네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메인이 될 부분을 먼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색을 어떤 밝기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50% 밝기로 메인 피사체를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중간 밝기에 해당되므로 원경은 이보다 밝은 색으로, 근경은 이보다 어두운 색으로 밝기들을 분배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이거나 밝은 그림의 경우에는 그만큼을 고려해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두 개의 썸네일들은 모두 자연물들이라 이번에는 부서진 도심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단색으로 근경, 중경, 원경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나서 대략적인 질감과 양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색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때에는 이전에 실루엣 썸네일에서 작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쉬가 압력에 따른 진하기의 차이가 생기지 않게 해서 일정한 단색으로 칠해지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실루엣 형태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에 따른 진하기의 차이가 있는 브러쉬로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실루엣 쪽이 겹겹이 겹쳐지면서 불분명한 실루엣이 되기 쉽습니다. 실루엣이 불분명해지면 그림 전체가 뭉개져 보이고 러프해 보이며 정리해서 실루엣을 바로잡으려면 그만큼 더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썸네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썸네일이 마음에 들어서 마무리 짓고 작업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썸네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을 한다면 작업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짧은 시간에 많은 썸네일을 만들어서 비교하고 조정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동료들과 함께 정하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컨셉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들이 필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썸네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 네 번째 작업은 가급적 심플하게 작업하고 약간의 질감으로만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신 뒤에 좀 더 따라하기 쉬운 버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인데 영상을 보신 뒤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꼭 한두 개 정도는 따라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 번째 썸네일도 실루엣 썸네일처럼 작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면 썸네일을 하면서 사용되는 브러쉬들은 실루엣 썸네일용 브러쉬들 말고도 에어브러쉬와 다양한 질감 브러쉬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많은 브러쉬들을 한 번씩 스트로크 해가면서 용도에 맞춰 본인만의 브러쉬 세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쉬 세트를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하시면 자꾸 작업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점차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러쉬 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리타 영상 쪽에 있으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곳에서의 작업들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든 크리타로 작업을 하든 거의 두 개 모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이므로 구분해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썸네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개의 썸네일 모두 대체적으로 어두침침한 흐린 날들인데, 사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의 컨셉 아트들을 찾아보시면 대체로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스토리상에서 힘들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 거의 필수로 포함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밝은 그림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밝은 작업들도 영상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 작업들은 대체로 실외에 해당하는 썸네일들이었고, 다음에 실내 장면들에 대한 흑백 썸네일이나 흑백 썸네일을 컬러로 바꾸는 법, 처음부터 컬러로 시작하는 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